설화죠. 옛날 이야기 도미설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삼국사기 누가 지은 겁니까? 김부식이 지은 거예요. 자, 수록되어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이 설화의 특징은 등장인물인 도미 부부와 계루왕의 성격이 당시 사회적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고, 서민이 권력의 침해, 침탈, 박탈, 약탈 등등등 받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 이 설화는 연려의 절개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민중의 건강한 삶의 윤리와 이것을 침노, 침탈, 박탈, 약탈하는 권력의 횡포를 대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쉽게 해서 뭐가 특이하냐면 왕이에요. 왕. 이 왕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본문을 살피면서 구절풀이를 보겠습니다. 도미는 중심인물이고요. 힘없는 백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제인이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배경이 나타나고 있죠. 비록 벽촌이라고 하는 건 쫙 구석대기 시골, 보잘것없는 백성이지만 신분 제시하고 있나요? 잘못 의리를 알면 성품도 제시하고 있네요. 그의 아내는 역시 중심인물 또 나오죠. 둘이 같은 거네요. 완전히네요. 부부가 똑같아요. 아름답고도 절개가 있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아름답고도 절개가 있어. 아름답다는 건 외모에 대한 평가고요. 절개가 있다는 것은 아마 성품에 대한 평가면서 이것은 결국 무엇을,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절개죠. 자, 여기서 도미가 비록 의리를 알며 칭찬을 받았다까지는 결국 인물에 대한 요약적 제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세간의 평가다. 세간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평가이다. 그런데 이 평가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왕이 도미의 부인을 시험하게 되는 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입 부분이죠. 자, 인물 소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루왕이 당시 임금입니다. 자, 이 계루왕은요, 백제의 네 번째 임금이고요. 백성을 착취하는 권력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동인물, 부정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미를 불러 말하기를 무릇 부인의 덕은 정결이 제일이지만 정조가 굳고 행실이 깨끗한 것이 최고이지만 만일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몰래 들키지 않고 좋은 말로 꿰어내면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가머니설.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결국 인간이란 전부 다 샤바 하면 다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라고 누가? 계루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요 대목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왜곡된 여성관을 드러내고 있다. 누구의? 계루왕의. 이에 도미는 사람의 정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르겠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천리 물길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but beauty, 신의 아내 같은 사람은 죽더라도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나는 아내를 믿습니다 이거죠. 아내에 대한 믿음, 신뢰고요.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신뢰까지도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처음 부분이 되겠어요. 계루왕의 흉악한 마음으로 갈등이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도미와 계루왕의 인간관을 봅시다. 계루왕은 어떻습니까? 만일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좋은 말로 꿰어내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계류왕의 어떤 부정적 인간관 내지는 왜곡된 인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는 신의 아내 같은 사람은 죽더라도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는 어떠한 역경과 유혹이 있어도 절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도우미의 긍정적 인간관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렇게 계류왕과 도우미와 계류왕은 관점이 인간관이 반대, 대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중간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왕이 이것을 시험하려고 이리 있다여 도우미를 머물게 하고, 이것이 뭐예요? 그렇죠? 도우미가 반항을 했잖아. 가까운 신하 한 사람에게 왕의 의복과 말, 그리고 종자, 여기서 종자는 하인이에요. 무슨 씨가 아니에요. 빌려주어 밤에 그 집에 가게 했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 도우미의 집. 먼저 사람을 시켜 왕이 온다고 알렸다 라고 하는 것은, 자, 가까운 신하 한 사람에게 보낸 거지, 신하 한 사람을 보낸 거지만 왕이 온다라고 함으로써 상대방이 왕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일반 백성이 왕의 얼굴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가짜 왕이 와서 그 부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도미와 내기 장기를 두어서 이겼다. 고로 내일은 너를 데려다가 궁녀로 삼을 것이다. 이게 무슨 김밥 옆구리가 터지고 당근이 비듬대는 소리야. 내기 장기로 마누라를 놓고선 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이거 완전히 계류왕의 횡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여성을 소유, 거래가 가능한 도구로 인식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라고 하면서 어지러이 굴려고 하였다. 부인이 말하기를, 국왕에게는 망령된 말이 없습니다. 국왕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옳은 말입니다. 내가 감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인은 절개가 없는 건가? 그게 아니라 왕의 말을 면전에서 의심하고 반박하면 이건 불충이 되죠. 그 다음에 어찌 될지 모르는 거야. 왕이 이런 씨 하고서는 칼로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옷을 고쳐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요 구절로 보았을 때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한 여종을 단장시켜 들어가 수청을 들게 하였다. 와우. 해서 우리는 도우미 아내가 머리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여종을 위험에게 빠뜨리는 행위죠. 이거는. 이런 점에서는 모순적 행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와.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우리는 여기서 도우미 부인의 지혜로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챙겨놓고 들어가야겠어요. 여기까지 에피소드 1. 계류왕의 횡포와 도우미 아내의 지혜로운 대처. 후에 계류왕이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도우미를 죄로 누명을 씌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눈동자를 빼고, 와우 잔인해요. 그죠? 사람을 시켜 끌어내요. 작은 배에 싣고 물 위에 띄어보내서 죽이지는 않았네요. 어쨌거나 간에 계류왕의 횡포죠. 그리고 도우미의 부인을 억지로 불러들였는데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왕을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어김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 난 이제 혼자 사는 건데 혼자 살려면 생계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가겠다. 이런 얘기죠. 더구나 지금은 몸이 좋지 않으니 다른 날 또 시간을 버는 거네요. 그죠? 목욕하고 오겠습니다.
자, 지혜로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되겠네요. 왕이 믿고 허락한 걸 보니까 계류왕은 정말 베리베리 매니 마치하게 어리석고 얼빵하네요. 완전히 호구야, 호구. 도미 부인은 남편이 겪게 된 사정을 알고 왕을 속여 궁궐에서 도망쳐 나왔다. 에피소드 2 중간 두 번째, 계류왕의 횡포와 도미 아내의 대처. 그러나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네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진퇴양난, 절제절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는 중 갑자기 한 척의 배가 물결을 따라오는데 이건 또 뭐야? 그렇지, 우연성이죠. 하늘 보고 신이시여,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주시나이까? 툭툭툭툭 왕. 결국 뭐예요? 정제를 지키려는 도미의 행위, 그 도미 부인의 행위를 하늘과 연결시켜서 숭고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해서 우리는 인물 간의 관계를 봅시다.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도미죠. 도미는 백제인이고요. 평범한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마누라에 대한 신뢰가 되게 강하죠. 결국은 계류왕 때문에 눈을 멀지만요. 어떻게 본다면 행동의 핵심 인물, 진짜 메인 캐릭터는 도미의 아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름다운 외모와 정절을 지니고 있고요. 지혜로운 여성이다. 이 도미 아내가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한다면 계류왕은 안타고니스트, 반동인물이죠. 백제의 임금이고 진짜 역사적인 임금이긴 해요. 부도덕적인 권력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때 도미하고 도미 아내는 한마디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 팀이죠. 반면에 자, 도미와 계류왕은 어떻습니까?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서 부도덕적이고 권력적인 횡포를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계류왕이 도미의 아내에게 정절 파괴를 시도하죠. 일종의 관탈, 민녀, 설화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도미의 아내는 기지를 발휘하여 정절을 지키고 그 때문에 열받은 화가 난 계류왕이 도미의 두 눈을 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미 아내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탈출하지요.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왕이라고 하는 권력자, 여기서는 관이 되겠네요. 백성에게 피해를 입히고 탈취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야기 구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배를 타고 누가? 도미의 아내가 천성도에 이르러, 천성도 할 때 이 도자가 섬도자입니다. 한강에 있는 섬이에요. 남편 도미를 만났는데 아직 죽지는 아니하였다.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드디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산산 아래 이르니, 여기는 함경남도 지역이 되면 지명이래요. 멀리도 갔어요.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며 음식과 옷을 주어 구차스럽게 살면서 객지에서 일생을 마쳤다. 이거는 해피한 엔딩은 아니에요. 그죠?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분명히 언해피엔딩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마지막 결말을 통해서 부도덕한 지배층의 피해를 입은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당시 고구려와 백제가 우호적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삼국사기, 이 출처가 삼국사기면 삼국사기를 지은 편저자죠. 김부식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고려시대예요. 쓰여진 거는요. 그러면 고려시대의 김부식의 관점은 백제, 계류왕이 다스리고 있는 백제보다는 오히려 고구려 사람들이 더 착해. 물론 백제도 착해.
도미 같은 경우는 착해. 근데 계류왕은 아니잖아. 그런 반면에 고구려는 다 착해. 그래서 고구려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미설화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끝! 고구려에 가서 여생을 마친 도미 부부.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도미설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려설하고요, 관탈 민려설화에 해당한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즉 뭐예요? 추보식 구성이고요. 도미 부인의 정제를 칭송하고 있고요. 당시 지배층에 대한 횡포를 폭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의 도덕관과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권력에 대한 저항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백성의 도덕성을 저항하는 건 아니고요. 끊어야겠죠. 그죠? 자, 봅시다. 도미설화는 남편을 위해 정제를 지키는 연려, 도미 부인에 관한 설화로 유기적 윤리관인 열의 귀감이 되어 삼국사기와 오륜행실도 등에 실려 널리 전승되었다고 합니다. 도미설화는 일부 종사 한 남편을 따른다는 덕을 보여준 도미 부인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설화의 특이한 점은 반동인물, 부정적 인물로 누구를 설정하고 있다. 그렇죠. 왕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미 부인을 절대 권력인 왕과 대척점을 둠으로써 그녀의 높은 정절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도미는 어찌 본다면 갈등이 유발되는 계기를 드러낸 거고 그 정도의 역할이고, 실질적으로 이 작품은 도미의 부인과 그 다음에 계류왕의 갈등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봅시다. 자, 도미 아내와 그 다음에 계류왕의 관계예요. 라고 할 때 도미 아내는 주동인물이고요. 정제를 수호하는 인물이고요.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의 부당한 횡포에 순환을 당하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계류왕은 반동인물이고요. 정제를 파괴하는 인물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억압하는 인물이다 라고 본다면, 이 계류왕의 억압에 도미와 도미의 아내가 저항하는 이 모습을 통해 도미의 아내의 절개를 강조하고 있고요. 민중의 건강한 삶과 윤리의식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탈민려설화의 대표적인 예로 후대 연려 이야기의 근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미설화의 관탈민려설화라고 했는데, 도미설화는 관탈민려설화에 해당한다. 관탈민려설화는 대체적으로 인물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탈민려설화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이 도미설화를 시작점으로 우렁각시 이야기, 선방덕전설, 춘향전 등이 대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미설화는 어떻습니까? 우렁각시나 삼방덕 전설에 비해 부부가 함께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도미의 눈이 멀고 여생도 힘들었다는 점에서는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도미설화는 그나마 살기는 살았다는 거죠. 우렁각시 이야기나 삼방덕 전설은 더 비극적 결말이에요. 반면에 춘향전은 해피한 결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조선 후기 민중의식이 그만큼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민중들의 어떤 낙관적 전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렁각시 이야기를 잠깐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렁각시 이야기는요, 우렁각시가 한 노총각의 집에서 집안일을 몰래 도와줘요. 그런데 그 우렁각시 미모에 반한 관원,
하급관원이죠. 강제로 끌고 가요. 그래서 노총각은 죽어서 새가 되고 우렁각시는 죽어서 참빗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삼방덕 전설은요. 제주도 삼방산 아래 살던 한 여인을 고을사또가 빼앗으려고 해요. 남편은 살인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가고 여인은 삼방석으로 올라가 바위로 변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춘향전이야 기타 등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렁각시 이야기, 삼방덕 전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았던 도미설화, 그 다음에 춘향전, 이것들이 전부 다 관탈민녀 설화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인물들의 어떤 관계 설정과 결말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조하는 문제, 요즘은 또 평론하고 같이 묶는 문제가 많잖아요. 나올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작자미상의 설화는 기본적으로 작자미상이죠. 자, 도미설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설화 그러면 신화, 전설, 민담이라고 배웠듯이 이 설화는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화에 대한 일반적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영상을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자, 이 부분이 되겠죠. 뒤에 나오는 자, 설화 영상까지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 도미설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